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트하우스 종진이 결혼식 갔다 오는 길이고요. 이 차는 제가 그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좀 화면이 흔들려도 미리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제 이제 호은 PD랑 같이 이제 남자 액세서리 추천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지갑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조금 댓글로 요청하신 게 있어서 지갑 추천하고 그참에 이제 가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자 액세서리는 뭐 머리부터 시작하면은 모자, 안경, 목걸이, 시계, 팔찌, 반지, 벨트, 뭐 양말, 신발, 가방 뭐 이 정도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벨트랑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액세서리로 억지 포인트를 주려고 안 하면 좋겠다. 네. 이제 정말 이 짬이 많이 돼가지고 좀 그 룰 위에서 노는 수준이 아니라면 일단 그 포인트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다 두루두루 이제 어우러져 있는 멋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나가 이제 유독 돋보이면은 그룹이 깨지는 거죠. 미스 A 맞나? 수지가 너무 독보적이니까 이제 그룹이 깨지는 것처럼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잘못 교육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토요일을 좀 내고요.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래서 한동안 제일 많은 얼척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말이었죠. 이제 한 2010년도 그쯤부터 이제 남자의 바지 기장이 짧아지면서 이제 양말이 부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유니클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멋쟁이 남자들이 멋있는 양말을 아니면 기본적인 양말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유니클로 가면은 그 양말의 벽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쁜 양말 골라 신을 수 있었죠. 물론 그때도 대단한 어떤 텍스타일의 디자인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다만 수십 개의 컬러를 고를 수가 있었죠. 저도 거기서 빨간 양말하고 뭐 이런 거 샀었고 그걸 신고 제가 그때 이제 빨간색 양말에 스탠 스미스를 신고 청바지랑 이제 갔을 때 약간 패션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멋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가 얘기한 거랑 좀 틀리네. 이거 신발하고 바지하고 양말하고 다 어울러야지 하는데 빨간 양말 신었어? 이렇게 다시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그 수식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흰 양말이나 아니면 이마룡 아저씨의 빨간 양말 같은 경우는 그 어우러지는 거 그 다음인 거죠. 아무튼 막 엉뚱한 양말들을 막 신는 거예요. 기장도 너무 짧고 막 신발도 그지 같은 거 신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양말 같은 경우는 신발과 어쨌든 바지의 연결고리잖아요. 그걸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센스를 부리고 싶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여전히 잘해주면서 장난칠 수 있는 그 용량 안에서 일단 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뭐 드레익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라색 양말 있잖아요. 절로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도 벌써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차콜 그레이의 플란넬 수트에 브라운 스웨이드 슈즈에 그 다음에 아주 쨍하지 않은 퍼플 양말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게 아닌 이상 제일 쉬운 건 기본은 일단 신발 색에 맞추던지 바지 색에 맞추던지 아니면 신발과 바지보다 진한 컬러로 가던지. 솔리드가 제일 안정적일 거고 무늬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특히 가로 무늬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 양말 얘기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네, 기본은 이제 솔리드부터 하시는 게 좋고, 수박이 이제 로얄티스 파리스 양말을 이제 바잉하고 이 한국의 그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하는데, 디스트리뷰터가 맞나? 네, 디스트리뷰터. 네. 근데 저희가 바잉할 때 좀 키치한 어떤 그래픽이 들어간 건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런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파인애플 이렇게 다트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막 귀엽고 키치하고 약간 힙하고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겹치는 느낌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어른스러운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거, 이것만 바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이제 짜임에 무늬가 있는 것들, 뭐 아란이나 아니면 개츠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벨트 얘기를 좀 하자면, 벨트도 마찬가지예요. 상의와 하의의 연결고리잖아요. 물론 너입하는 사람의 문제고 빼입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상관없죠.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군대 요대 차시면 돼요. 메일로 가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통 셔츠나 이런 상의들을 바지에 턱인해서 입으셔서 벨트가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벨트가 딱 그 내 전체의 흐름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는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 연결을 끊어줄 수도 있고 연결에 방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해군들이 카키색 카복을 딱 입고 하얀색 웹벨트를 딱 차면은 그 시선이 딱 끊기죠. 근데 그 분이 키가 크신 분이라면은 아무 상관없지만, 너무 근사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굳이 거기서 시선을 끊어서 더 작게 보이는 효과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그 다음에 고수들도 있죠.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더 작아 보여도 괜찮은데, 나는 개 짜리몽땅하게 보여도 그냥 나는 여전히 근사한데, 이런 자신감과 멋쟁이들은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 옷 입기에 관심은 있지만 많은 정보들이 없고 일단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분들에게 좀 유효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창욱이 형이 어쩌다 어른 강의에 딱 나왔는데, 형은 딱 교복이 있었어요. 오피서 치노에 더블 RL 데님 웨스턴 셔츠 팔 걷어서, 그리고 알덴 뉴잉글랜더 딱 이렇게 신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기억할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헤비
아주 헤비한 리넨으로 만든 이런 오픈 카라 셔츠를 카키색 오피스 치노에다가 턱인해서 입고 거기에 오리지널 USMC 미 해병대의 하얀색 웹벨트를 차고 나온 거예요. 저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창욱이 형이 키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키가 제가 봤을 때 형이 한 175, 176 요 정도 될 텐데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쓸 때는 그렇게 뭐 큰 키는 아니죠. 근데도 형은 자신감 있게 딱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고급반이고, 이거 고급반이라고 하면 초월반이고, 이제 초급자들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벨트도 양말하고 똑같아요. 바지 톤에 묻히게 하든지 상의 톤에 묻히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을 때, 아니면 아래서부터 위로 훑을 때 시각적으로 뚝 끊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쉬운 건 만약에 어쨌든 어두운 컬러면 제일 좋죠. 네이비의 블랙 벨트라든지, 브라운인데 브라운도 되게 라이트한 브라운이 아니라 다크한 브라운으로. 저는 요즘 이제 나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버클이에요. 버클은 무조건 은색 아니면 금색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고 싶은데, 묻히게 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게 미군이 쓰는 그 웹벨트입니다. 웹벨트. 우리 한국 군인이 쓰는 요대 벨트는 쉽게 얘기하면 플라크 벨트죠. 이제 황동으로 이제 네모가 이렇게 넙죽한 네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빈티지 웹벨트는 이렇게 액자형으로 돼 있어요. 액자형으로. 제가 너무 제 얼굴을 가까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액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버클도 보통은 검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 그린 컬러나 네이비 컬러나 블랙 컬러나 카키스 컬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블랙 컬러였다 아니면 네이비 컬러였다 그럼 버클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시선을 절단시키지 않는 데는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제일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벨트는 너무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제 두께부터 시작해서 버클, 가죽의 종류, 아니면 가죽을 뭐 코도반으로 썼냐, 카프로 썼냐, 악어를 썼냐, 아니면 캔버스냐, 위빙이냐, 뭐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는 벨트는 상의와 하의의 연결고리다. 두 개를 이어줘야 된다.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는 이제 졸업반 이후에 해라. 제일 쉬운 거는 바지 색깔에 묻히게 하거나 윗도리 색깔에 묻히게 하는 게 제일 쉽다. 버클은 눈에 안 띌수록 좋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최악은 사실 에르메스 벨트죠. H 버클 빡! 누가 봐도 에르메스. 제가 에르메스 정말 좋아하고, 일본에 바인트릭 가면은 제일 샅샅이 뒤지는 게 사실 이제 올드 에르메스, 00년대 전후의 에르메스들인데, 저번에 갔을 때 딱 그거 진짜 썩은 거 2만엔짜리가 있더라고요. 가죽끈은 이제 못 쓸 정도가 됐고, 금색 버클도 이제 뭐 스크래치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스타일링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게 그 베르사체 같은 느낌으로 막 빡빡빡빡빡빡빡, 아니면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어떤 웨스턴 느낌의 벨트 같이 그 아이덴티티가 더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벨트 자체로 봤을 때 강강강강강강 하면은
나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르메스는 다 캄하다가 버클만 캉 이래버리면 어떻게 소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니까 뭐 취향의 차이겠죠. 아무튼 저는 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벨트도 이제 초급은 뭐 일단 진짜 돈 있는데 초급이다? 저는 그냥 알덴 추천하겠습니다. 뭐든지 구두 만드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죽을 만드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벨트는 다 훌륭합니다. 히데타카 후카야 맞나? 히데타카 후카야? 벨트 기동차죠. 가방도 기동차고요.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덴 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근데 알덴 게 제가 느끼기엔 조금 두꺼워요. 버클도 조금 크고, 그거에 한 85%나 80%로 줄어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팔러 그 바버샵의 어떤 신발 편집샵인 팔러에서 발행하고 팔고 있는 벨트류들은 다 오케이입니다. 그냥 색깔만 맞춰서 사시면 되고, 이게 사실 이제 캐주얼로 넘어오면 좀 더 선택사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죠. 근데 일단 시작은 카프로 되어 있는 질 좋은 가죽 벨트인데, 나는 벨트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 양복에도 매고 싶고, 근데 양복도 나는 그렇게 포멀한 양복을 입을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위빙 벨트 사시면 돼요. 드레에서 나오는 위빙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진한 브라운 컬러나 아니면 진한 블랙 컬러의 이제 솔리드 브라스 버클이라든지 아니면 금박이 된 버클의 위빙 벨트, 두껍지 않은 위빙 벨트를 맨다면 수트에도 가능하고 청바지에도 가능하고 면바지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신노년 역삼수박 있던 데죠. 뭐 벨트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좀 중국반으로 넘어가면 벨트가 예쁜 벨트들은 진짜 예뻐요. 오늘도 한 손님이 위탁을 맡기셨는데 그냥 일본 어디에서 샀어요,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진한 브리티시 그린에 위빙으로 된, 그리고 가죽 트림이 조금 들어간 두껍지 않은 솔리드 브라스로 버클을 만들어 놓은 벨트였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 그런 거는 이제 포멀에는 못해도 드레스 다운이나 캐주얼로는 거의 끝장이죠. 너무너무 예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중청, 물 안 빠진 중청 리바이스 505 80년대 505에 스탠 스미스 흰녹 힐컵에 초록색 들어간 거 신고, 그거 벨트하고 위에를 흰색으로 깔맞춤을 한다 이제 생각하면은 수미상관을 이룬다면 흰색 폴로 라기보다는 폴로 죄송합니다. 라코스테 같은 거를 흰색 피케 라코스테를 위에다 입고 이걸 너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여기 벨트에, 죄송합니다, 저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벨트에 검정색 카프 정장 벨트를 맨 거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빙이 사실 그 범용성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위빙은 좀 몇 개 갖고 계신 게 좋아요. 컬러별로, 소재별로. 레더로 나온 위빙도 좋고, 아니면 캔버스로 나온 위빙도 좋고. 옛날에 바버샵에서 키엘 제임스 패트릭
얘네가 만들었던 위빙 벨트가 진짜 예뻤는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고라도 구해서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몇 개 사두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베런 헌터라는 브랜드 있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되게 프레피하고 아메리칸 트래디셔널 느낌의 위빙. 그게 이제 비싸지도 않아요. 한 언더 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컬러별로 몇 개 갖고 있으면 진짜 이제 턱인해서 스타일링 했을 때 무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벨트를 이제 바지 색깔에 묻히게 하거나 상의 색깔에 묻히게 할 제가 오늘 너무 강의 같죠? 왜 피곤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묻히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냥 카프로 된 예쁜 벨트인데 그렇게 너무 묻히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소재감이거든요. 텍스처감. 그러니까 위빙도 어떻게 보면 텍스처감이죠. 아니면 스웨이드 벨트를 한다든지 캔버스로 만든 벨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웹벨트를 한다든지 너무 훌륭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벨트 같은 것들이 신발이나 가방이나 자켓류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명품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야금야금 질러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것도 찾고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은메달 동메달 찾고 사지 마시고, 그냥 예산을 좀 모았다가 이건 좀 비싼데 너무 예쁜데 조금 비싼 것 같아, 그런 걸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 벨트 브랜드는 없죠. 외국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졸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부터 움직이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당근으로 아침 10시에 베르사체 벨트를 하나 샀어요. 너무 예쁜 거야. 메두사가 빵빵빵빵빵 박혀있고 진짜 예뻤어요. 제 사이즈인 줄 알고 샀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래하고 차 타고 가면서 봤는데 이거 좀 가품이 오신대. 그래서 가서 바로 환불하고 매장 와서 일하고 1시에 출발해가지고 종진이 가가지고 좀 일찍 가서 종진이 이 수트나 넥타이 좀 만져주고, 식 끝나고 식하는데 기 좀 빨리고 밥 먹고 이제 돌아가니까 도착하면 이제 지금이 6시 12분입니다. 저는 지금 깨어있는 지 18시간 정도 됐어요. 14시간 정도. 14시간. 아무튼 여러분, 벨트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옷을 처음 좋아하는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짬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통은 제가 경험했을 때 남자들이 돈을 쓰면은 이제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것들부터 돈을 씁니다. 뭐 선글라스라든지, 그러니까 명품을 안 사던 애들이 명품을 사는 것들이 이제 가방, 신발, 선글라스, 시계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이제 상의로 갑니다. 상의, 자켓 뭐 이런 거, 티셔츠, 딱 봐도 딱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바지로 가거든요, 순서가. 그 다음으로는 벨트는 정말 나중에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벨트가 범상치 않다? 그리고 벨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요놈 이거 이 쓸데없는 거에 시간 애지간히 갖다 버렸구나. 돈 애지간히 갖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수박도 지금 벨트를 개발 중이에요. 네. 근데 그 버클, 이게 여러분 정말 디자인이 정말 어려운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게 다 디자인이에요. 다 결정해 줘야 되는. 벨트 끝은 어떻게 동굴릴 것이며, 버클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멍은 몇 개를 뚫을 거고, 구멍 모양은 어떻게 할 거고, 벨트 뒷면에 사이즈 라벨은 어떻게 달 거고, 그 브랜드 그 스탬프는 어떻게 찍을 거고, 얼마나 크게 찍을 거고. 그러니까 벨트를 하나 디자인할 때 그래 가죽 고르고 대충 두께 고르고, 그 다음에 버클 디자인 고르면 뭐 그 다음에 뭐 잘하는 공장 갖다 맡겨주면은 뭐 뚝딱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제 패브릭, 그 다음에 뭐 크기, 뭐 공장, 실, 버클 디자인, 버클의 뭐 재료, 뭐 등등등. 제가 봤을 때 그 벨트를 하나 디자인할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예민하게 가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벨트 얘기만 하다 좀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주얼리에 꽂혔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클래식 옷쟁이들이 웨스턴 무드의 벨트를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벨트 꼬리 좀 늘어뜨리고, 너무 근사하죠. 너무너무 근사한데, 그 벨트 잘 만드는 애들 중에 하나가 11T 애들이 잘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거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대명사 외우는데 좀 너무 약해요. 제가 그 뇌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대명사를 잘 못 외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안 어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어울리게 어떤 접점을 확실히 잡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동떨어지지만 아예 자신감 있고 누가 봐도 멋있게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예전에 제가 팔고 아까웠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노비스타에서 세일할 때 송치 가죽 벨트를 3개를 3컬러로 샀어요.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좀 두꺼워가지고 너무 근사한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내공, 지금도 안 되지만 내공이 진짜 안 됐어. 이제 가끔 사진 찍을 때만 쓰고 못 썼어요. 그리고 하나는 건의주고, 하얀색은 뒤에 신유리 대표님이 사셨었나? 그러니까 제가 40~50년대 US 아미 오피서 치노를 입고 그 위에 하얀색 송치 가죽 벨트를 딱 찼을 때의 그 언밸런스함, 그 의외성. 그러니까 제가 이 복실복실한 이런 언더커버의 가방을 딱 지갑을 꺼내는 그런 느낌의 의외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복실복실한 퍼가 있는 장지갑을 쓰는 40대 남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40~50년대 오리지널 오피서 치노에 하얀색 송치 가죽 벨트를 스타일링한 것도 수박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멋있어. 어떻게 장치들을 만들어서 접점을 만들어 주면은, 뭐 예를 들자면 양말을 흰 양말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위에를 흰색으로 입어서 흰색과 연결고리를 준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질감이 완전 너무 새롭고 언밸런스한데, 컬러에서는 묶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접점을 주는 거예요.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 웨스턴 벨트를 찼다. 그러면 저라면은 컬러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컬러에 접점을 맞춘다든지, 이런 조금 약간의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검정색 디키즈 지금 더블리 팬츠를 입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웨스턴 벨트를 한다면 저는 아주 검정색이나 아니면 이 묻히는 컬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컬러의 통일성을 입고
컬러에 이제 동질감이 있으면서 어떤 장르 이질감은 분명히 또 있고, 스트릿과 웨스턴이라는 장르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 하나는 내주는 거죠. 일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왕버클 벨트, 지금은 이제 벨트가 동동 뜨거나 말거나 막 그 에르메스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몇십 년 동안 굳건히 있었던 그런 벨트가 있다면, 그런 디자인의 벨트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막 찡 빵빵 박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 근사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상의와 하의의 연결고리 역할은 못 해주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해도 전체의 느낌을 정합과 부정합의 비율을 잘 잡아서 어우러지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저한테는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스타일링하고 하는 게 업이잖아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프로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벨트도 이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체 유니클로라는 절대 강자, 이길 수 없는 게 있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니클로 괜찮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값 이상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35,000원짜리랑 30만원짜리랑 퀄리티 차이나 어떤 사람한테 주는 그런 어떤 우와 이런 거는 10배 차이는 안 납니다. 실제로 어떤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의 100% 퀄리티를 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럼 그거의 85% 아니면 89%의 퀄리티를 내는데 30만원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나머지 10%, 1%, 2% 그 디테일을 끝까지 잡아내고 완성시키려고 했을 때 예산이 2배, 3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둔하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니클로 같은 어떤 저가의 기본적인 벨트들이 줄 수 없는 감동이 분명히 고가의 벨트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가의 벨트라는 게 그냥 럭셔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뭐 제일 먼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몽블랑 벨트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이 많이 찾던 게, 저 어렸을 때는 사실 페라가모가 짱이었고요. 간친이 딱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가죽을 잘 다루는 고급 제화 브랜드에서 나왔던 뭐 존롭, 크로켓 앤 존스, 에드워드 그린 이런 데서 나오는 벨트들 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고 진짜 잘 만들고 잘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느꼈을 때는 우와 씨발 이런 소리는 안 났어요. 그냥 준수하죠. 근데 가끔 뭐 이제 컨템포러리 브랜드들 보면 버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우와 미쳤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알든의 버클이나 존롭의 벨트 버클이나 에드워드 그린의 벨트 버클들은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못 봤어요. 저 여기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 오늘 하루 다 갔네. 감사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지만 저는 이제 또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1시간 반 또 열심히 인스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미군 웹벨트, 근데 이제 그 플라크 버클처럼 돼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플라크 벨트도 좋죠. 저희도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정말 클래식한 아이템이죠. 근데 플라크 벨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버클이 너무 번쩍번쩍하면 안 돼요. 은이라는, 이게 저희가 그때 조실버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스털링 실버로 만들었잖아요. 아무 브랜드도 더 이상 그걸 스털링 실버로 만들지 않아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WRL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다 버클 만져보면은 그냥 철렁철렁해요. 가벼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톤이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WRL도 보면은, 잠시만요, 좀 이제 황동처럼 좀 누래요. 은색깔로 번쩍번쩍 유광이 아닙니다. 그 스털링 실버도 저희가 팔 때는 광낸 상태에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번쩍번쩍한 상태로 팔았지만, 이제 손때가 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매트해지고 이제 거뭇거뭇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묻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가 가져야 되는 벨트 5개를 꼽아라, 그럼 무조건 플라크 벨트는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크가 액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화지인 거죠. 사각형의 도화지인데, 원래는 도화지에 뭘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니셜을 새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호세가 들어가기도 해요. 엔진 터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살짝 긁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 기계가 없어서 비용 문제도 있고 레이저로 긁었는데, 칼로 깎아야, 진짜입니다, 칼로 깎아야 돼요. 그래야 깊숙이 들어가고 뭉툭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음영이 생기면서 그 은색 번쩍번쩍했던 게 죽어요. 그래서 저는 플라크 벨트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이 정말 그냥 솔리드 스털링 실버로 번쩍번쩍한 상태로 두시지 마시고, 약간 엔진 터닝이 들어가가지고 좀 음영이 생겨서 좀 거뭇거뭇해지는 게 좀 많아서 이 버클을 좀 죽어진 버클을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